지금 현대 고프코의 시초는 대한민국 아줌마 아저씨들일 수 있다. 고프코 룩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브랜드들. 아크테릭스, 뭐 살로몬.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멋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고프코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푸치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앉아서 하는 콘텐츠. 자, 오늘은 저희가 복장 보시면 좀 감이 오시나요? 고프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작년이나 올해 보면은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네. 피부를 좀 와닿는다. 네네네. 일단 그러면은 고프코란 무엇이냐? 고프가 GORP잖아요. Grain, Oat, Raisin, Peanut. 캠핑, 하이킹 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던 간식인 거죠. 기상식량처럼 들고 다니는 그래놀라, 뭐 견과류 믹스를 지칭하는 그거를 GORP라고 이렇게 만든 거지. 왜 곱코어냐? 봄코어라는 게 이제 한동안 유행을 했다가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아웃도어라는 의미를 가진 고프랑 그 코어가 만나서 또 고프코어 룩이라는 그렇지. 하나의 패션 용어가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아웃도어 룩을 일상 패션에서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고프코의 태동은 언제부터일까요? 자료 찾아보면 2017년 정도에 네.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뭐 제이슨 첸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 그래요. 2017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는 아크로님이겠죠. 에러스뉴. 딱 자기 생긴 것 자체가 그냥 인간 고프코 같은 느낌? 이 아크로님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태동기에 되게 있었다. 그 당시부터 이제 좀 많이 보이기는 시작하죠. 조금씩. 패션 씬에 이제 테크한 웨어들을 좀 입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프코라는 말이 태동이 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 오다가 아마 이제 작년이나 올해쯤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빵 이렇게 터진 거 아닌가. 과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키코 코스타디노프의 등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버지라블로가 뭐 패션쇼에서 아크테릭스의 자켓을 입고 막 등장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프코가 유행한 어떤 태동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뿌리가 있다. 예. 한 2000년대 초반쯤에 그때가 이제 일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은 이런 그냥 바람막이 레인 자켓을 막 스트릿 캐주얼에 막 입는 그런 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스트릿 캐주얼 웨어에 등산화를 막 신고 그 하라주쿠 빔스 본점이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2층을 올라가면 항상 거기에 한 4분의 1 정도 섹션은 등산복들을 굉장히 이렇게 되게 컴팩트하게 셀렉을 딱 해놨어요. 등산화 한 5개, 그다음에 뭐 자켓, 뭐 고어텍스 자켓이랑 해가지고 뭐 파타고니아도 있고 아크테릭스도 있고 무슨 뭐 마모트 막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진짜 그냥 정말 아웃도어용 자켓을 뭐 한 10가지? 요 정도 걸어놓고 바지 조금, 배낭도 등산 전문점에서 볼 듯한 아이템들을 그냥 빔스 한복판에 이렇게 조금 걸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믹스 매칭하는 그런 룩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재밌다, 멋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한참 PTO 다니던 시절, 막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 그 바이어들 중에 수트 입고 다니는데 막 배낭을 막 그레고리 막 이런 등선 배낭 메고 다니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신발은 막 그런 등선화 신고 다니고, 그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뭔가 멋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유행하는 고프코의 어떤 씨앗 같은 개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다 존재를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예전보다 뭐 한 20년 정도 안에 범위 안에서는 사실은 존재하던 룩이었고 그런 거를 패션으로 즐기던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 예전에 그 책 소개 한번 드렸었잖아요. 헤비듀티라는 책 소개를 드렸었어요. 헤비듀티라는 게 언제 얘기야? 70년도 얘기야. 70년대 얘기죠. 네, 60년도, 70년도 얘기거든. 사실은 그게 저희는 고프코의 이미 조상이었다.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다, 고프코어가.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고프코어라는 이 얘기가 생기고 테키한 이런 아웃도어 웨어들이 패션에 다시 접목이 되면서 고프코어라고 이제 말이 되는 거지. 이런 아웃도어 이런 아이템을
패션, 일상생활에 패션 용도로 캐주얼 용도로 입는 그런 행위는 이미 70년대부터 있어 왔었던 얘기다. 일본의 헤비듀티가 어디로 또 이어지냐면 후지락 페스티벌이 어떻게 보면 고프코의 조상격을 또 많이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후지락 페스티벌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시작한 일본의 락 페스티벌인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지산 락 페스티벌의 어떤 모델이 됐던 이 락 페스티벌을 어떤 옷을 입고 가냐면 그때 사람들이 다 아웃도어 옷을 입고 가. 그래서 야외니까 또 산이고. 막 캠핑도 하면서 텐트 쳐놓고 이제 음악을 듣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아웃도어를 패셔너블하게 입어야 되잖아. 락 들으러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태동된 이런 어떤 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약간 그 당시에 일본의 국룰이 뭐 그라미치 바지에 킨 신고 그다음에 위에는 파타고니아 입고 배낭은 그레고리 배낭 메고 약간 요런 차림이 되게 전형적인 일본의 그 당시에 그런 아웃도어 패션 룩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그런 지금의 고프코의 좀 형님격이 아닌가, 예, 조상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또 농담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지금 현대 고프코의 어떤 시초는 대한민국 아줌마 아저씨들일 수도 있다.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한국에 왔다가 그런 한국 또는 중국의 이런 이제 중년 남성들의 그 화려한 예, 그런 아웃도어 룩을 이제 보고서 그 인상 깊어 사진 많이 찍어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꼴불견이야. 막 아저씨들이 말이야 막 알록달록한 등산복 입고 막 해외여행도 가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막 레스토랑도 가고 막 그래서 막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신선해 보였을 수도 있다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은 이미 다 있어 왔다. 예, 고프코의 씨앗은 이미 다 입혀져 오던 것들이다.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나타난 거다라는 게 뭐 저희의 푸티지브라스의 약간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고프코라고 하면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룩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까만색 아스테릭스 고어텍스 자켓을 딱 입어줘야 돼. 저처럼 이렇게 딱 목까지 딱 잠그고, 그죠? 그리고 엄청 와이드 핏에 이렇게 축 떨어지는 바지를 입고 유틸리티 카고 팬츠 같은 거, 네, 주머니가 좀 많이 달린 루즈한 핏의 바지를 딱 입어주고, 그다음에 살로몬 XT를 딱 신어야 되고 XT6 딱 신어줘야지, 그죠? 뭐 딱 이게 이제 딱 떠오르는 고프코 룩이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신발 사장처럼 입은 거는 고프코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예들을 보면 저는 고프코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등산복이고 이것도 사실은 그 유틸리티 베스트, 이것도 이제 낚시나 혹은 사냥 갈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베스트를 겹쳐 입었고, 지금 아래는 안 보이지만 뭐 넓은 그런 뭐 그라미치 팬츠 입고, 그래서 예, 캠프캡도 썼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고프코라고 해서 정형화된 그런 룩을 막 이렇게 서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아웃도어 유틸리티 웨어를 일상생활에 접목한다는 게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사실은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무궁무진하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또 이렇게 너무 정형화되면 재미가 없잖아. 네, 그죠? 패션이란 뭐다 항상 룰을 깨는 거고 약간 남들과 다르게 보여주고 약간의 청개구리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재밌는 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프코 하면서 많이 입으시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조금 남들이랑 다른 거 좀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지. 뭐 브랜드가 같더라도 많이 입는 그런 정형화된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거를 골라본다든지. 네. 약간 저는 이런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뭐 고프코 룩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브랜드들 대표적으로 아크테릭스, 뭐 살로몬, 그라미치, 나이키 ACG. 네, 사실은 나이키 ACG 자체가 저는 사실 고프코라고 보거든요. 그 태동 자체가. 그렇죠. 예전부터. 이게 다시 되살린 것도 시기가 딱 그 시기거든요. 사실은 원래 사실 없어졌었어. ACG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ACG가 뭡니까? All Conditions Gear. 그래요. 저희가 90년대 그때 한참 이제 뭐 에어조단이 한참 엄청 전성기를 누릴 때 그때 이미 그 라인이 있었고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다 하고 골스밴드에 있었어요. 있었지. 예, 예.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서 만든 라인이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중간에. 맞아요. 사라졌다가 그 한 몇 년 전에
갑자기 이게 다시 리바이벌이 되면서 지금 뜨겁게 막 그죠.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고프코가 유행하면서 나이키 ACG도 그만큼 같이 뜨겁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이키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다시 이제 그 원래 자기 아카이브를 열은 거죠. 예. 그리고 저희 브랜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라미찌. 그라미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FC 콜렉션이라고 있어요. 그 야마네 사토시라는 디자이너랑 콜라보 라인이 항상 나오거든요, 매해. 그런 것들이 요즘 느낌의 고프코 딱 그 룩이 나와요.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입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엔드원더. 정말 엔드원더는 그냥 진짜 유틸리티 웨어를 만들려는 회사예요. 그거를 패셔너블하게 만드는 거지. 고프코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보면 저는 N 원더가 어떻게 보면 제일 멋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고프코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스페이스의 일본 라인들, 뭐 퍼플라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화된 고프코에서는 가장 뭐 많이 입혀져 왔던 고프코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많이 유행했었던 그렇죠. 것들이고, 일본 브랜드 중에 또 이제 나나미카라고 있죠. 나나미카도 고프코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브랜드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들 이외에 좀 약간 좀 눈을 돌려봤으면 하는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클래터 뮤지엔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일부 그 셀렉샵들에서는 수입을 좀 하시고 계시거든요. 스웨덴 브랜드예요. 디자인이 너무너무 아이코닉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클래터 뮤지엔 입었다라는 거 뽐낼 수가 있어요. 뽐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패션은 뽐내는 거니까. 클래터 뮤지엔의 그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뭐냐면 지퍼가 비대칭이에요. 요렇게 잠그게 돼 있어갖고 누가 봐도 저 사람 클래터 뮤지엔 입었네. 가격도 비싸지만 디자인도 한눈에 봐도 되게 독특하고 당연히 기능성도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 클래터 뮤지엔 저는 되게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 브랜드의 1번 브랜드. 사봤나요? 클래터 뮤지엔 입었다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못 샀습니다. 비싸가지고. 비싸서. 네, 되게 비싸고, 그리고 저 약간 좀 피팅이 확실히 좀 약간 북유럽스러운 피팅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보다는 좀 키가 크신 분들이 좀 더 어울리긴 한다. 랩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랩 이퀴먼트. 요거는 저희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카키스라는 그 This is Never That에서 하는 편집샵에서도 일부 바잉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랩의 장점이 뭐냐면은 가성비.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이고 깔끔해요. 디자인이. 이런 자켓들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영국의 킬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굉장히 모를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마이너한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이미 영국에서 30년 이상 그 아웃도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사랑받는 브랜드예요. 영국이 생각보다 이 아웃도어가 좀 생각보다 강국이거든. 영국이 자꾸 좀 마이너한 브랜드인데, 저는 요 킬라 자켓을 하나 갖고 있는데 퀄리티도 되게 좋고요. 로고가 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뭔가 이 그 멋있음이 좀 느껴집니다. 또 신발 중에서는 저는 확실히 이 전통의 그 등산화 강자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사실 살로몬도 전통의 강자긴 했지만 뭐 최근에 트렌드에 발맞춰서 잘 디자인을 하시는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잠발란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잠발란. 이태리 브랜드인데 그 스위스 알프스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브랜드인데, 어프로치화라고 하죠. 하이킹 슈즈 같은 개념들의 신발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런 것들을 컬러도 이제 되게 다양한 컬러들이 나오거든요. 요런 거를 딱 신고 다니시면 이제 뭔가 저 뭐지? 처음 보는 거거든. 브랜드도 잘 안 드러나고 저 뭐지? 약간 이런 효과를 좀 누리실 수가 있다. 살러몬 신고 다니면은 살러몬 신었네 그냥 단박에 알아보잖아요. 근데 잠발란 딱 신으면 저 뭐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라 스포르티바라는 신발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등산화인데, 요것도 이제 그 모델들 잘 찾아보시면 좀 이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런 것도 좀 괜찮은 뭐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좀 신선한 그런 이미지를 좀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빠른 분들은 좀 신으시는 분들이 보이시는데, 스카르파. 스카르파가 굉장히 이 아웃도어 등산 신발 중에서는 굉장히 전문 브랜드거든요. 스키부츠도 만들고 막 진짜 전문 클라이밍 신발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그 하이킹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굉장히 이뻐요. 컬러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거든요. 뭐 요 정도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다른 브랜드도 한번 주목 한번 해보자. 고프코어를 하실 거면은. 유행이라고 해서 소비하고 또 잊혀버리지 말고 좀 그런 연관이 된 삶을 살자. 또 결국은 그런 쪽 귀결이 되는 거죠, 저희는. 네. 푸티지 사실 받았으니까. 그냥 이거를 패션 용도로만 하긴 좀 아깝다. 아깝다. 네, 네. 실제로 또 좀 아웃도어 이게 활동 너무 하자. 기능이 진짜 기능인데 기능을 마이너라도 좀 느낄 수 있는 환경에도 가보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그런 장르로 계속해서 남아서 또 이거를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에는 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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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고프코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진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네.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의 접목을 시킬 줄 아는 멋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네. 푸티지 브라더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